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 11분입니다.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우리는 이미 그런 거 예상했었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승 마감했고 조금 전 유럽이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 잭슨홀 미팅 전날에는 오히려 빠졌지만 회의 이후에는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잭슨홀 미팅 이후가 사실 가장 위험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진짜 반응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시장은 좋은 분위기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증시 상황은 똑같죠, 그죠? 한 2주쯤 전에 급락했다가 지난주에 급락을 멈추고 나서 여기서 방향성 고민하고 있다가 혼조한 구간인데요. 아직도 계속 혼조합니다. 여기서 일단 더 빠지지도 못하고 있고 더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가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죠. 안 빠지고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추가 상승 의지를 좀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은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은 혼조한 구간이고 박스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금 더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횡보하면 안 되죠, 그죠? 하락을 지속할 거라면 계속 하락을 할 것이라면 너무 오래 횡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오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와중에 일단 어떤 매수세 이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단 아직까지는 박스권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그런 진정한 반응이 나타나는지도 아직까지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긴 하겠는데 아직은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뭐든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안 빠지고 버티면은 하락 안 하겠다라는 의지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여기서 일주일, 2주일 넘게 지금 세계 증시가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2주일 가까이 하방 경직성을 보여버린다면은 이게 둥근 바닥형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둥근 바닥형, 둥근 천장형도 있죠. 둥근 바닥형도 있습니다. 둥근 바닥형이 나오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하여튼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이벤트는 대부분 다 주 후반에 몰려 있습니다. 주 후반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목요일 날 미국의 PC 프라이스 인덱스 그거 핵심적인 물가 그게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그거죠. 네, 그 기준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PC 프라이스 인덱스 그거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날 논판 페이롤스하고 또 그리고 실업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하고 그 두 가지 발표가 되죠. 그 두 가지 우리가 좀 잘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둘 다 주 후반에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소화하는 한 주가 되겠죠. 솔직히 당장 빠질 만한 이슈도 없긴 해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비교적 일단 시장 상황은 일단 좋은 건 아닌데 하락이 일단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참 그것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2년물, 5년물, 7년물 비교적 좀 장기물이라 하긴 좀 2년물은 좀 짧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1년 이상 만기가 좀 긴 채권들이 발행을 시작합니다. 28일, 29일 이렇게 각각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고 액수는 대략적으로 한 또 1,1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100억, 1,200억 달러 그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단기물 채권들도 이렇게 한 1,2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1,300억 달러 정도 발행 예정이죠. 네, 입찰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 좀 참조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채권 입찰은 계속 진행되는구나. 이런 점들 때문에 시장의 금리 상승 압력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성급히 반영해서 그런지 일단은 금리도
지난주부터 오르지 못하고 있죠. 예, 금리도 오르지 못하고 있고 금리가 오르지 못하니까 증시도 지금 반등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일단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제가 파월의장 연설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좀 같이 알고 넘어가야 될 만한 내용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요거 하나 좀 더 볼까 합니다. 라가르드의 연설 내용도 우리가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가르드는 ECB 총재,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결정하는 그죠? ECB 총재죠. 예.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데 라가르드가 했던 이야기는 이제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인플레가 문제가 되고 긴축이 문제가 되는 건 중앙은행 니네가 2%를 물가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눈높이를 낮춰라. 물가 목표치를 3%로 잡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 모든 문제가 깔끔히 해결된다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3%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게임 중에 규칙은 바꾸는 거 없다. 우린 계속해서 인플레와의 싸움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어쨌든 주된 내용은 매파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매파적인 파월 의장과는 약간의 좀 이 차이가 있었던 발언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주된 내용은 아니라서 이런 기사엔 잘 나오진 않는데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포춘에서 써놓은 기사인데요. 라가르드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요거 써있죠. 어쨌든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주된 내용은 인플레와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요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더 보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겁니다. 어디 갔더라? 여기 있죠. 예, 요겁니다. 요 부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뒤에 나온 데이터만 보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앞도 바라볼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forward looking approache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라가르드 연설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은 이야기했죠. 우리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후행적으로 대응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아.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신호등에 불 들어오면 건너가겠다 이거예요. 신호등에 불 들어오는 거 보면 그때 이후에 이제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라가르드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라가르드는 이제 더 이상 백워드 루킹 데이터 보고 의존하면 안 되고 포워드 루킹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야기와 약간 다른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유로존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걸 보고 나서 움직이면 너무 늦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약간 반영이 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확실히 매파적이에요. 그죠? 뭐가 경제가 안 좋아지는 데이터를 보고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든가 하여튼 뭐가 아니면 뭐 인플레가 잡혔다라는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라든가 뭔가 후행적으로 우린 좀 여유가 있어 이런 걸 보였다면은 유로존은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만큼 경제가 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발언은 뭐 아무래도 앞으로 유로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는 발언이 될 수도 있으나 근데 전반적으로 라가르드가 했던 주된 내용은 보다 계속해서 인플레와 싸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발언이 매파적인 발언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고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이 만약에 좀 크게 좀 주목을 받았다면 아마 달러가 크게 올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없었다. 하여튼 유로존과 미국의 처지가 조금씩 다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좀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자면요. 요런 거. 한 번쯤 그 하방 베팅 하시는 분들이 그 투자 아이디어로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내용을 다 볼 건 아니고 일시정지에서 한번 여기 있는 이 글 내용은 일시정지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의 그 가격 그 어떤 뭐 차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 가격을 나타낸 데이터인데요. 어떤 위기가 날 때마다
금융자산의 가격들이 쭉쭉쭉 떨어졌죠. 예, 위기가 날 때마다 위기 나기 직전까지 금융자산의 가격이 오르다가 위기 난 이후에는 실물자산이 강해지고 금융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일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왔는데, 다시 지금 금융자산의 랠리가 끝나고 다시 이제 어떤 실물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위기가 나고 안 좋아지면 실물자산으로 좀 돈이 모이게 되죠. 실물자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가 있죠?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흐름상 지금 금융자산들이 조금 좀 안 좋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테크 초대형 7종목, 엔비디아와 애플을 비롯한 그런 종목들은 잘 오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못난이들은 계속해서 못 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지역은행과 중국 부동산은 계속해서 안 좋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리고 그 와중에 대형 7개 종목도 최근에 쌍고점을 만들고 있다. 이거 뭔가 좀 지금까지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금리 인상에서 주식을 파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이런 모습이 마지막 금리 인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금리 인상쯤에 이제 주식시장 랠리가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자료인 거죠. 하여튼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하고요.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하고 이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동안 나스닥과 이 어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동성 따라서 나스닥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최근에 지난 수십 년간의 어떤 흐름을 깬 큰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게 최근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슬슬 나스닥도 고점을 낮추고 있으니까, 쌍고점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 크게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 몇 달간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서로 다른 원래 같이 가야 되는 놈들이 같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다이버전스라 표현을 하는데, 다이버전스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었죠. 언젠가 조만간 이거 결정이 난다. 검은색 선이 올라가서 나스닥하고 같이 가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나스닥이 내려오면서 검은색 선하고 같이 가거나, 둘 중 하나 결정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거의 결정이 좀 나가는 것 같죠. 이제 슬슬 정상화로 좀 와가는 것 같죠. 그죠? 이런 모습들 참고 정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이건 S&P를 봐도 그렇고요. 그죠? S&P 지수도 한동안 연준의 대차대조표와 비슷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S&P가 얼마 전부터 다이버전스가 크게 나타났죠. S&P도요. 그리고 S&P도 지금 살살살 일단 몇 주간 꺾이고 있고, 이게 이제 다시 정상화가 가는 과정이 아니냐, 다이버전스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한 투자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활용 가능할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하여튼 다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로 돌아와서, 오늘 세계 증시는 환호를 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먼저 빠졌어서 그런지 일단은 다 같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좋아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방향성은 드러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빠져야 될 때 잘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은 이제 좀 특징적인 일이 있긴 있었는데, 중국 증시가 폭등을 했다가 좀 다시 되돌린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늘 중국이 그렇게 움직였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보시면 오늘 중국 증시가 대부분 엄청나게 4%, 5%대 그런 급등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왠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이슈가 있어서 중국이 이렇게 튀어 올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튀어 올랐습니다. 이 상승률을 유지하진 못했는데요. 분명히 일단 이거 때문에 1% 상승 중이긴 합니다. 지금 1% 상승 마감한 거죠. 그죠? 중국 증시는요. 1% 가까이 상승 마감했네. 하여튼 이런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슈가 있지도 않았는데, 굳이 뭔가를 따져보자면은 헝다 아시죠? 네, 홍콩에 있는 부동산, 망해가는 부동산 회사, 그게 17개월인가 18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대요. 거래 중지였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하루에 4, 5% 상승 출발하는 건 좀 웃기는 것 같고,
하여튼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 출발을 했다라는 거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의 핵심적인 부분은 중국 증시가 일단 왠지 모르지만 일단 굉장히 강했다라는 게 일단 오늘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감은 안 좋았지만요. 결과적으로 장대 음봉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를 의미 있는 매수세로 봐주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아무리 상승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뭐 하락 추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긴 되는데요. 일단 어쨌든 뭔가 좀 많이 올랐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긴 했었던 거죠. 오늘 이게 좀 독특했던 점이고,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유럽 증시가 강한 게 중국 증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독일 증시 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가 강해봐야 아직까지 박스권이고 특별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아서 지금 독일 증시가 이런 게 아니냐 싶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참 요것도 참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잠깐 이야기를 좀 옆으로 새서 여기서 봤던가, 중국 독일이나 유럽이 중국의 노출이 중국 익스포저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못 찾겠네요.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여기서 봤나? 네. 여기 있네요. 중국 익스포저인데요. 이게 보시면 네, 중국의 노출도가 얼마나 되냐. 독일이 중국 노출도가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이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로존이 중국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데이터 한번 확인만 좀 했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도 일단 비슷한 모양을 따라가는 듯 합니다. 물론 올라봐야 의미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 일단 확인만 했고요. 그리고 위안화 좀 잠깐 보자면은, 위안화도 오늘 엄청난 갭상승 출발에 힘입어서 강세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양봉으로 하방 경직성을 재차 확인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위안화 약세 일단 계속 진행될 모양이긴 해요. 하방 경직성 확인했다. 더 이상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없어 보인다 싶습니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나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본 증시 올랐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다 봤죠. 그래서 일단 다들 그런 상황이에요. 빠졌다가 박스권 보이고 있고,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지난주에 어떤 반등의 고점을 하나 확인을 했잖아요. 다들 아직 이 자리를 넘어간 것도 아니고 박스권 상단을 넘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아래쪽으로 좀 처지고 있는 게 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좀 더 매도가 우위인 상황이고요. 매도 우위,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더 강한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안 빠지고 있다는 게 조금 좀 문제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 여기를 넘지 못했고, 그죠? 이 반등의 고점 아직 넘지 못했고 박스권 상단 넘지 못했다는 게 일단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쭉 다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도 그래요. 한국 증시도 그런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한국 증시도 여전히 아래쪽으로 이 매도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의 고점을 아직 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방향성이 미정입니다.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는 와중에 답답한 구간 안에 있는 거고, 또 빠질 위험이 아직까지 좀 크긴 큰데, 아직까지 이 하락을 완전 극복한 건 아닌데요. 근데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둥구스름한 둥구스름한 바닥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계속해서 아직 반등이 끝났다라고 한 게 아니죠. 반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 말씀드려서 조금 고점을 높이고 있고요. 이런 건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증시가 올랐으니까 환율은 떨어지는 게 맞겠죠. 환율 강세, 증시 강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력 1320원 자리를 잘 깨지는 않고 있는데,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더 증시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다가 지금 지난주에
조정이 시작됐고 그 조정이 더 지금 길어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오후 4시 반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뭐다? 증시는 더욱더 반등을 하고 싶어서 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진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개장해 봐야 본격적인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겠죠. 지금 유럽 증시는 그 중국 증시 급등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고, 그죠? 네. 하여튼 삼성전자 약하고 하이닉스도 약합니다. 뭐 이런 모습들 그냥 참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죠. 미국 증시도 일단 아래쪽으로 처지는 기운이 더 강하긴 강하나, 아래쪽으로 처지는 기운이 강하나 이 쌍바닥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의 기운이 좀 강하긴 강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빠져야 될 땐 또 잘 빠지지도 않으니까, 당장은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력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일단은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냥 뭐 지켜봐야죠, 그죠? 미국 증시도 지금 혼조한 구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죠? 근데 일단 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잭슨홀 미팅 이후가 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긴 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하여튼 뭐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방향성 미정이니까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